예, 메인 스토리지, 메인 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죠? 혹은 실기억 장치라고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주기억 장치는 CPU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억 장소로 시스템 프로그램 영역과 사용자 프로그램 나눠 사용된다. 무슨 얘기냐면 주기억 장치는 운영체제가 있고 사용자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이 이제 하드디스크 컴퓨터를 생각을 해봐요. 용량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2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500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확히 말해야 되죠. 주기억 장치는 2기가, 하드디스크는 500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대부분 다 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고 실행이 되려면 주기억 장치로 올라와야 합니다. 이 주기억 장치가 비싸기 때문에 크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주기억 장치가 느리면 느릴수록 속도가 좀 개선되긴 하는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는 2기가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디스크에 있는 운영체제가 컴퓨터 켜지면서 운영체제에 올라가고, 사용자 일반 프로그램들은 바로 여기 영역에 들어와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시스템 영역과 운영체제를 말하는 거고, 사용자 일반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사용해야 된다. 특징으로 보면 기억 관계없이 접근 시간이 일정하죠. 예. 기억 소재에 대한 선택 기간이 명확하다. 이제 한 곳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으로 다 통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자의 성능은 기억량이 크고 사이클 타임이 빠르며 밴드폭이 클수록 좋은 거죠. 바이트 저장 순서는 빅 에디안과 리티 에디안 방식이 있는데 이게 대체 뭔 말이냐 라고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통 실제로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잘 못 느끼죠. 16진수 이제 5A하고 6B가 있으면 이거를 그대로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식은 5A 그 다음에 오른쪽에 6B로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이 있어요. 반대로 5A하고 6B라고 하면 그 버스 라인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앞에다 기억시키고 이거를 뒤에다 기억시키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메모리 안에. 그러니까 1110 이렇게 있다. 8비트식이죠. 나누고 이렇게 있다면 얘를 그냥 메모리에 기억시키고 얘도 그냥 메모리에 기억시키는 건 빅 에디안이라고 그러고요. 반대가 되는 거. 얘를 여기다 기억시키고 얘를 여기다 기억시키는 교체되면 크로스되면 이거는 리틀 에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 에디안은 큰 쪽이 먼저 저장되는 방식이다. OA하고 6B를 순차적으로 저장한다는 얘기죠. 리틀 에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쪽부터 저장돼. 예를 들어서 2바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6B, OA 형태로 저장이 된다. 4바이트면 어떻게 될까요? OA, 4B, 뭐 AB, 1, 2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기억시키는 것이 빅 에디안. 리틀 에디안은 이렇게 기억시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기억장치 용도를 살펴봐야죠.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프로그램을 저장하는데,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임시 기억장치 버퍼로도 사용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건 맞고요. 사용 중인 임시 기억장치 혹은 버퍼라고 하는 거죠. 임시 기억지 버퍼죠. 이건 뭐 다 같은데 이 버퍼를 사용하는 의미는 자, 하드 디스크가 있어요. 여기 주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올리는데 어떻게 너무 속도가 떨어지니까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영역이 있다면 이것이 수풀이죠. 그러니까 디스크도 이쪽이 만약에 기계니까 아무래도 하드가 여기 헤드가 여기 있다면 이쪽 가까운 데가 있을 거 아니야. 느린 데가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기 있다고 해도 빨리빨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옮겨 놓는다. 그러면 이거 수풀이라고 하는 거고. CPU가 여기 있어요. CPU가 있는데 이 CPU를 여기 속도가 너무 느려. 그러면 역시도 빨리 기억 장치를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버퍼라고 하는데 이 버퍼를 좀 체계화 시킨 것이 캐시라고 하는 겁니다. 캐시. 그러니까 버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런 거죠. 우리가 버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음, 그릇이 있어요. 찌개가 있습니다. 찌개. 숟갈이 있습니다. 숟갈 말고 국자를 떠서 이게 퍼먹으면 이게 버퍼예요.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 운영하면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여러분 그 통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여러분 인터넷 동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동영상 이 통신선을 통해서 컴퓨터에 플레이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냥 받아내는 속도로 그냥 플레이어가 되면 끊기는 일이 많아요. 왜? 이게 인터넷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느렸다 빨랐다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줍니까? 통신선에 버퍼를 만들어요. 기억장치를 만들어서 어느 일정한 수준이 돌아올 때 그때 플레이어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얘는 받아내면서 플레이를 시켜놔니까 여기서는 처리되는 게 일정하지요. 그러니까 계속 받아내면서 처리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화면에. 이런 게 버퍼예요. 아시겠죠? 또 프린트 버퍼도 있죠. 프린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개의 컴퓨터에서 출력을 합니다. 프린터에 연결된 컴퓨터에.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면 다 한꺼번에 출력할 수 없으니까 버퍼에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놈, 두 번째 놈, 세 번째. 그래서 첫 번째가 나가고 다 끝나면 두 번째.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주기억 장치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버퍼 메모리가 또 있죠. CPU와 주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 읽어내거나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걸 임시 자료로 기억하는 캐시와 CPU의 입출력 장치 속도 차이로 인한 시간 낭비를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부를 입출력 버퍼이다. 임시 자료, 기억 공간 같은 얘기죠. 한 버퍼의 기억 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죠. 버퍼 공간만큼 한 번에 마이너트를 이동시킬 수 있다. 버퍼라고 하는 거 금방 앞에 설명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램입니다. 램은 휘발성 메모리죠.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면 뭐 파일로 저장하지 않았을 때 전원이 확 나가잖아요. 그럼 다 날아가죠. 그죠? 세탁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세탁기를 막 맞춰요. 어떻게 세탁을 하라고 옵션을 주겠죠? 근데 전원이 팍 나갔어요. 그럼 그것은 싹 날아가죠. 그러니까 메모리에 기억된 내용이 전원이 함께 날아가는 영역이 램입니다. 그럼 세탁기는 전원을 껐다 켰을 때 세탁기 기본적인 기능은 있잖아요. 그건 롬에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형태다.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고, 자, D램과 S램을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자, D램은 어쨌든 어디에 사용되는 형태냐면 주기억 장치. S램은 캐시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캐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D램은 컨텐츠 전할 충전의 원리 형태를 이용하기 때문에 재충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붙여야 됩니다. 이 두 개는 전원이 오프되면 무조건 다 나가요. 그런데 얘는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원이 온 상태에서 배터리 공급이 계속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 전력이 낮고 집적도가 높다. 집적도라는 것은 하나의 공간 안에 회로가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회로가 하나, 회로가 두 개 있다면 이게 집적도가 높다는 거예요. 한 공간 안에. 속도가 떨어지면 가격이 저렴하다. 캐시의 메모리는 비싸다. 스테이틱, 동적이라고 하죠. 정적 메모리. 소비율이 크고 집적도. 왜?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얘는 필요할 때마다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낮다는 거죠. 자,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교 내용이 그 다음에 있죠. D램은 주기억 장치예요. 이거는 캐시입니다. 배터리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필요 없죠. 집적도가 매우 높죠. 소비 전력이 낮죠. 배터리를 쓴다는 것은 전원 공급이 안 될 때도 재충전이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계속 재충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계속 전원을 공급해야지. 그러니까 높지요. 속도가 느립니다. 주기억 장치는 캐시가 더 빠릅니다. 저가고 캐시가 더 상위 계층에 있으니까 고가입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롬이라는 게 있네요. 롬. 비휘발성 메모리죠. 앞에서 얘기했던 롬. 읽기 전용입니다. 수정 불가능하죠. 저용 프로그램, 모니터 프로그램들은 다 고정시켜. 앞에서 배웠던 마이크로 프로그램, 롬에 다 저장되어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확인해 보죠. 중요합니다. 마스크롬이죠. 마스크롬이라는 것은 제조 과정에서 마스크에 송하여 논리화를 구현시켜 정보를 저장한 것으로 변경시킬 수 없다. 제작비와 고가임으로 수요가 많을 때. 아까 얘기했던 처럼 세탁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런 메모리 칩이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집어넣겠죠? 납땜질합니다. 이건 수정이 안 돼요. 딱 한 번 집어넣고 세탁기 같은 건 대량 생산할 때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메모리 롬을 마스크롬. P롬은 한 번만
여기 1이라는 의미예요. 한 번만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여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필롬은 여러 번입니다. 여러 번. 롬의 자외선을 이용해 지우고 다시 또 필름 장치를 통해서 입력 논리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는 못해. 여러분이 그 CD-롬이 있어요. CD-롬. CD-롬. 그 다음에 CD 리라이트가 있죠. 그러니까 CD-롬은 딱 한 번 구면 땡. 수정 못해요. CD 리라이트는 여러 번 할 수 있죠. 이게 EP롬이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EP롬은 EAP롬이라고도 하고 사용자가 여러 번 기입할 수 있는 롬으로 정기적으로 쓸 수 있는 롬에 의미한다. EP롬이죠. 같은 개념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죠. 자외선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죠? 일단 롬으로 정기적으로 지우고 쓸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설명했을 때 바로 어떤 거냐 이게 찾는 것이 의미가 있고 다른 램과 비교해서 구분을 하는 것이 바로 문제 출제 대상입니다. 예, 세 번째, 자기 코어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자기 코어 메모리. 첫 번째 내용부터 봐야 되겠군요. 예. 자, 전류 일치 기술을 이용해서 기억 성수를 선별하는 장치고 비휘발성 메모리라는 게 특징입니다. 실제로 이제 특징이 주로 나오는 거죠. 판독성이다. 재저장이 필요하다. 오른손 나사 법칙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자화되어 기억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X선과 Y선이 있어요. 이게 구동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건 센스선, 요거 금지선에서 우리가 4개의 가닥이 존재합니다. 자, 한번 기초적으로 이해를 해보죠. 그 뭐 자세한 내용 시험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자, 이렇게 이제 원형 도나스 같은 코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코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비트를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 비트를 기억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X선과 이게 Y선이죠? 여기 Y선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를 기억하는데 여기에다 전압을 얼마를 공급하냐면 내가 만약에 1V가 필요하다 그러면 0.5V를 줍니다. 0.5, 즉 2분의 1이죠. X, Y, 여기가 X축이죠. Y축에다 뭘 줄까요? 여기다도 1.5V에 0.5V에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당연히 1V 형성이 되죠. 이걸 우리가 1로 감지하는 거예요. 1로 감지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정원 공급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것이 빽하지 않죠. 어느 정도 남아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그 옛날에 그 못을 가지고 초등학교 때나 그 전자석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코일을 감아 가지고 그래서 자석을 만들잖아요. 자석. 그죠? 그러면 자석에서 쇠판 같은 거를 붙여 놓잖아요. 전기 공급을 하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전고 공급이 될 때는 붙어 있지만 이게 차단이 되면 이게 떨어집니까? 기억 안 나요? 어느 정도는 붙어 있습니다. 완전히 공급이 차단되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어요. 자화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자석 기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백해서 0으로 감소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느 정도 이 정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줘도 거꾸로 데이터를 줘도 이렇게 됐다가 떨어지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되죠. 완전히 0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계속 자석 기능은 존재한다는 거죠. 0으로 가야 자석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이런 형태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센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센서선을 하나 두죠. 센서선을 하나 둬서 물론 이제 감지선도 주죠. 감지선도 주는데 그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것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데이터를 내가 지금 현재 1이라는 전압을 갖고 있다면 이 안에 번주에 있다면 1이라고 판독합니다. 그런데 이걸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다시 또 전압을 줘야 돼요. 전압을 둬서 이것이 지금 자화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걸 1로 감지하는 거고 자화가 발생하지 않으면 0으로 감지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기억을 하는 그런 소재가 코어 메모리예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이런 문제가 옛날에 나왔었죠. 판이 이 코어가 이쪽에는 32개, 이쪽에도 32개, 이런 판이 32개예요. 한 코어는 한 비트를 기억하죠? 그 다음에 16개, 이런 게 16개 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워드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특징하고 이 정도만 살펴보면 됩니다. 그럼 32는 어떻게 됩니까? 2의 5승이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2의 5승이죠. 이건 전체가 뭡니까? 2의 5승이니까 2의 10승이죠. 즉 1K죠. 그리고 여기는 몇 개가 있었냐면 16개 장이 겹쳐져 있었다. 그럼 총 몇 워드냐? 이런 맥락에서 볼 때는 코어 메모리 이게 한 워드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한 워드예요. 가로치기. 코어에서는. 워드가 뭔지 알죠? 그래서 이거는 1K 워드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아시겠죠? 요걸 찾는 문제. 자, 특징을 한번 다시 살펴보죠. 전류 일치 기술이다. 일치해서 데이터를 보낸다. 전기를. 비휘발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코어라고 하는 메모리는 리라이트가 가능하거든요. 리라이트가 가능하면서 비휘발성입니다. 그러니까 비휘발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롬이잖아요. 롬은 리라이트가 기본적으로 안 되지만 이 코어는 리라이트가 되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메모리 자신 값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재저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르선 납체 법칙을 쓴다는 거, 요런 나사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 원리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드럼이나 디스크에 비해 호출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자, 원형을 보면 이게 뭐예요? 바로 구동선이라고 하죠. 2분의 1만 공급해서 만나는 지점이 1에 대한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동선의 전력을 가정했을 때 자장의 변화 0과 1로 판단하는 겁니다. 센스가. 원하지 않는 곳에 좌우가 될 수 있죠. 여기서 좌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0.5, 0.5니까 이쪽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조절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자기 코어 메모리인데 특징하고 그 용량 계산하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